일본 은퇴자, 통장에 20억 있어도 파산 직전. 충격적인 이유. 은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한 노후 자금과 편안한 삶을 떠올릴 겁니다. 주변에서는 노후 자금 10억은 있어야 된다라며 겁을 주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통장에 무려 20억 원이 있어도 노후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일본은 초고령 사회로 유명합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고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죠. 이렇게 길어진 수명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금은 부족하고 의료비는 급증하고 자산 관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사는 68세 은퇴자 미즈노 씨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퇴직 당시 약 20억 원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넉넉한 노후가 보장된 것 같았죠. 하지만 퇴직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매달 지출이 5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도쿄의 생활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죠. 10년 후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 지출까지 늘어나며 지금은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2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에 사는 70세 다나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젊었을 때 자녀들을 모두 도쿄의 명문 대학에 보냈고 노후에는 소박한 삶을 꿈꾸며 10억 원 정도를 마련해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돌봄 비용이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이 비용이 월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을 몇 년간 계속 내다 보니 어느새 노후 자금의 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 돌봐줄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급증하면서 돌봄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간사이에 사는 72세의 야마모토 씨입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꼼꼼히 했지만 재테크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예금만 믿고 10억 원 정도를 예금해 두었죠.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이자는 거의 없는 상태였고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실질 자산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은퇴 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금액이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죠. 그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나처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돈도 나중에 보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일본 은퇴자들의 문제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급속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생활비와 의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적인 은퇴 후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막연히 10억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생활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비용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비한 보험 상품이나 장기 요양을 위한 비용 준비는 필수입니다. 셋째, 자산 관리에 대한 공부가 절실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산 배분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퇴자들 사이에서도 ETF, 리츠, 배당주와 같은 자산 배분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은퇴자들이 20억을 갖고도 파산 직전에 놓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하고 현실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은퇴 준비에 있어서 막연한 안도감보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은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일본 은퇴자들의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또 준비하세요. 은퇴 후 우리의 삶을 지켜줄 진짜 해답은 지금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듯 노후 생활에서는 생활비, 의료비, 돌봄 비용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20억 원이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파산 위기에 놓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 계획, 건강 관리, 사회적 지원 체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해 생각할 때 충분한 돈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 가족과의 관계, 건강 관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에 대해 면밀히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막연하게만 은퇴 준비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기회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실제로 필요한 자금, 돌발 상황에 대비한 준비, 그리고 평소 건강 관리와 같은 요소들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미래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또 준비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 인터뷰 형식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은퇴 준비에 성공한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내용입니다. 인터뷰 일본의 스즈키 씨와의 대화. 인터뷰어. 스즈키 씨, 은퇴 준비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즈키 씨. 물론입니다. 저는 은퇴를 10년 전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충분한 돈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곧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돌봄 비용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인터뷰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스즈키 씨. 저는 금융 상품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예금, 부동산 투자, 그리고 주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다각화했고, 특히 정기적으로 재무 상담을 받으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어요. 또 건강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의료비가 꽤 비싸니까요. 정기 검진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인터뷰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스즈키 씨. 은퇴 후 몇 번의 건강 문제와 생활비 상승으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미리 마련해둔 긴급 자금과 금융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즉시 재무 상태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군요. 인터뷰 이 한국의 김씨 부부 인터뷰. 인터뷰어. 김씨 부부, 은퇴 준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씨. 저희는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얼마면 충분할까? 라는 막연한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모든 예상 지출 항목 생활비, 의료비, 주거 비용 등을 세밀하게 따져봤어요. 그 결과 부부가 함께 꾸준히 저축하며 결국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인터뷰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김씨 부인. 처음에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리 가입해둔 건강보험과 긴급 자금이 큰 도움이 되었죠. 또한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인터뷰어.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나요? 김씨. 서로에 대한 신뢰와 꾸준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어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함께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사망국의 독신 은퇴자 이 씨와의 인터뷰. 인터뷰어. 이 씨, 독신으로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씨. 저는 혼자서 은퇴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자산 배분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투자와 저축을 병행해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 가치를 유지하려 노력했죠. 인터뷰어. 은퇴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리씨. 초기에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컸어요.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그런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취미생활과 운동으로 정신 건강도 챙기면서 점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적인 안정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었어요. 인터뷰어. 혹시 지금 준비 중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리씨.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작게라도 시작해서 점차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 메시지.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서 은퇴 준비에 성공한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니 은퇴 준비는 단순히 충분한 돈만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준비를 시작한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면 여러분도 안정적인 미래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은퇴 준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